햇살이 따가워지는 낮 시간, 버스 기사들은 앞유리로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백내장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들이 종종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 많이 걸리는 직업병으로는 하지정맥류, 치질, 디스크, 어깨 통증 등이 있는데요. 이정수 씨도 허리 디스크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5일 동안 허리가 안 좋아서 일을 못했어요. 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산재 요건 중에 하나 최고 중요한 게 일단 말 그대로 업장 내에서 다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업장 내에서 뭐 버스에서 내려오다가 뭐 미끄러서 넘어졌거나 아니면 뭐 어떤 돈통을 들고 이렇게 가다가 해서 이랬거나 해야지 그걸 인정해 주지. 저처럼 그냥 있다가 넘어지거나 그런 게 없는데 아유 허리 아파요. 근데 장시간 일했기 때문에 허리 아프니까 산재해 주십시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죠. 이정수 씨가 다니는 버스 회사는 격일 근무제에 하루 근로 시간이 17시간 30분이고 이를 노사 간 단체 협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운전기사는 노동 인력이 부족한 직업군이어서 3일 연속으로 운행하는 기사들이 많고 자연히 단체 협약으로 정해놓은 하루 노동 시간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3일 연속으로 일하는 버스 기사들은 법적으로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 하루 1회차 운행을 회사에서 빼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8시간이란 게 운전대를 잡고 놓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운행 준비와 마무리를 하는 노동시간의 현실 반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적어도 1시간 정도의 임금을 사측이 꿀꺽한다는 소린데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일하는 버스 운전 노동자 이정수 씨는 정규직일까요?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법에는 무조건 2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정규직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버스 세계는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정규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1년 그냥 계속 연장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의 실례로 이정수 씨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3개월을 쉰 적이 있는데 그때 무노동 무임금으로 임금이 없이 그 기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무척 힘든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번듯한 회사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노동 조건의 배경에는 회사 친화적 노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이정수 씨를 비롯한 버스 운전 노동자 몇 명이 2014년 민주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지급되지 않았던 수당들, 그리고 자유롭게 쓰지 못했던 연차들, 그리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던 차별적으로 뒀던 징계권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외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개선됐죠. 하지만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누려야 될 권리였는데 안 해준 거니까 저희는 그거를 크게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차별이 만연해 있는 버스 회사. 회사에 충성하는 버스 기사에게는 당근을,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버스 기사에게는 신차 배정 배제, 승무 정지, 해고 등 교묘히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정수 씨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소수인 민주노조에서 탄압받으며 이정수 씨가 열심히 노조 활동을 하는 이유를 묻자 동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도와줄 수 있고 거기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노동자들을 만나고 그 분들과 대화하는 게 좋다는 이정수 씨에게서 당찬 노조 활동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정수 씨에게 요즘 현안을 물으니 단연 경기도 광역버스 중공영제라고 합니다. 간단히 중공영제의 핵심은 평가에 의한 지방정부의 버스 업체 수익과 적자 보전이라는데요. 이것에 의해 이익을 보는 주체는 오직 버스 사업주, 세금으로 버스 사업주들만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한 버스 중공영제, 그 적자 예상액이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 중공제를 하면서 노동자의 탄압이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평가 항목이다 보니까 민원이 한 건 들어온 거와 한 건도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응?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와서 돈을 조금 먹게 되니까 기사들한테 또 징계를 주는 거고 또 해고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항목들이 또 평가 항목이 있다라는 거죠. 인건비, 각 지출비 줄이면 줄일수록 성과 항목으로 올라가고 그게 분명히 경기도에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퇴근 시간과 겹치는 네 번째 운행. 역시 많이 막힙니다.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정수 씨. 회차 지점인 잠실 운동장에서 오늘 처음으로 한숨 돌립니다. 아유, 아, 아유. 오늘 처음 쉬시는 거예요? 여기 내려와서? 네, 그렇죠. 원래 여기 와서 이렇게 중간중간 한번 쉬어야 되는데 네. 쉬는 것도 앞으로 버스 운영 체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제 가야죠. 완전 고용제로 가야 된다. 예, 국가가 직접 운영해서 국가가 직접 기사들을 채용하고 교육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게 났을 때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직접 뭐 변호사든지 노무사를 체계적으로 둬서 연구원을 둬서 적절하게 억울하지 않게 국가가 손해 보지 않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복지도 뭐든지 국가가 나서서 이제는 하지 않으면은 안 될 시기라는 거죠. 이제 이 시대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있어서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야지 언제까지 개인 사업주들한테만 맡길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차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운행 시간은 자정.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고요. 오늘 하루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평소 때보다는 많이 막히진 않아서 다행이었고. 맨 앞에 키 빼가지고 키 보관해 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분신물이 있나 없나 쓰레기가 있나 없나 또 봐야 되고요. 차고지로 와서 20여 분 정도 마무리 정리를 하고 어저께 출근해서 오늘 퇴근합니다. 저는 오늘도 퇴근 못해요. 퇴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할 것입니다.